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아빠가 반대해도 본인 꿈에 욕심을 부리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 좌우명 궁금하다. 제 좌우명이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인생 전체의 가치관, 내 인생 전체의 가치관은 이거예요. 태어난 김에 제일 조금만 하고 가자. 남들 하는 거 다 하지 말고 가자. 이게 제 인생 좌우명이에요. 나는 그만큼 평화로운 걸 좋아해요. 욕심 부리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받아요. 좀 과도할 정도로 받아요, 사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를 잡고 가는 걸 좋아해. 내가 이 방송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걸 되게 좋아해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난 우리 가족한테 보여줬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을 해야지. 이게 내 첫 번째 목표예요. 그거를 열심히 지켜왔어요. 지금은 우리 가족들도 다 내 방송하는 걸 좋아하니까 잘 지켜낸 것 같고, 그 다음 하나 더는 이거예요. 내가 방송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다 보면 흐름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어떻게든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남들 하는 거 따라하고.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되게 예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새로운 사람이 좋아하는 방송을 만들지 말고 지금 날 봐주는 사람들이 즐거운 방송을 만들자. 이게 내가 방송을 1년 차 때쯤부터 생각했던 내 방송에 대한 그 신념이야. 그냥 내가 돈을 쫓고 조회수를 너무 쫓다 보면, 욕심을 그렇게 부리다 보면 지금의 내 방송이 아닌 다른 어떠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내 방송의 거의 대부분을 맞는 것 같아. 이 마지막에 말해준 내용이. 지금까지 내가 나란 사람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 방송의 형태를 만들어 온 게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는 내 방송이 이런 형태를 갖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뭐 아프고 기분이 안 좋거나 해도 그냥, 그래서 내가 방송을 꾸준히 켤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냥 시청자가 없어도, 방송이 재미없어도, 방송이 안 돼도 날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재밌다고 하니까. 내 방송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재밌다고 하네. 제 방송 재미없죠 하면 물어보면 재밌다고 하네. 그러니까 날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재밌다고 하니까, 날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날 기다린다고 하니까 켜요. 그래서 날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방송이라면 계속 해야지 라는 생각. 그러면 잘하고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방송이 안 될 때도 그렇고 뭐 아플 때도 그렇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항상 켰어. 그러면 됐지 뭐. 날 봐주는 사람이 좋다고 하면 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켰어 항상. 그래서 그냥 항상 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11년 하다 보니까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청자도 조금씩 늘고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욕심을 워낙 안 부리고 살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런 데다 욕심을 부려요. 꿈에 대한, 일에 대한 욕심은 좀 있어. 그거는 우리 아버지 영향이 큰데, 내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해줬던 얘기인데, 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전화가 와서 물어보시더라고. 너 꿈이 있냐? 없습니다. 너는 그러면 나중에 너도 꿈이 생기겠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겠지? 근데 아빠는 너의 부모라서 내 아들이 안 했으면 하는 직업도 있어.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반대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럼 그때 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면 안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아빠가 반대해도 본인 꿈에 욕심을 부리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내 인생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이런 걸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약간 얘기였어요. 그때부터 나는 조금 누가 뭐라 해도 내 꿈에 대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나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뭐 큰 욕심 없이 살아왔지만 유일하게 방송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라고 느껴진 순간부터는 거기에다가 약간 많이 쏟았던 것 같아. 유일하게 이악 물고 욕심 부리는 건 방송이긴 해요. 물론 실제로 방송을 아버지는 반대하셨고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했지만, 아빠가 말을 듣지 말고 욕심 부리라고 했잖아 이러면 많이 싸웠지만, 여튼간에 아빠가 그 말을 할 때 진짜로 내가 하는 거를 바로 반대할지는 몰랐지. 근데 바로 반대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빠도 몰랐겠지, 내가 진짜로 말 안 듣고 계속 할지.
이 새끼 말 듣지 말고 욕심부리랬더니 진짜 욕심부리네? 나는 나대로 진짜 반대한다고 하더니 진짜 바로 반대를 해버리네? 서로 몰랐지. 현실이었을지.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방송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방송에 올인하지는 않았어요. 회사도 다니고 다 그러면서 했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 소리냐면 꿈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인간은 결국에 결핍에 의해서 불안감을 느껴요. 뭔 소리냐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이 사람만 있으면 나 다 될 것 같잖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사귀고 보면 결핍 때문에 막 집착도 하게 되고 불안하고 이거잖아. 그것처럼 결핍은 항상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어. 근데 꿈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꿈이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특히 예체능 분야들이 나 유튜버도 그렇고 사실은 성공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빈부격차가 큰 직업이긴 하죠. 중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한 결핍이 너무 크게 느껴져. 그러면 그 결핍으로 인한 문제로 결국에 이별을 하듯이 내 꿈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항상 현실과 밸런스를 잡을 필요가 있어. 나도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려고는 했지만 직업을 가진 채로 하고 직업을 1년간은 계속 유지했었어. 나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도 더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직업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꿈에 막 무작정 올인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실제로 그냥 그 결핍으로 돈에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언제나 좀 밸런스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인생이란 것이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균형이. 그래서 균형을 잘 잡고 일을 하되 그 일조차도 꿈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 아, 이거는 방송과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시간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있음으로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떠한 나에게 일정한 안정감, 결핍을 해소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분야가 아예 다른 거여도 그게 내 꿈에 되게 큰 에너지원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연관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올인 때리고 막 그러지는 마. 저는요 음악이 좋은데요 여운님 자 집 나와서 음악만 할까요 막 그러지는 마. 그럼 물론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진짜 굶으면서 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해갖고 내가 성공했다. 그런 케이스가 대단한 거야 그냥. 그런 케이스가 특이한 거고 운이 좋았던 거라고 봐요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압도적 재능을 가졌던 거라고 봐요. 압도적 재능 플러스 운이 결합돼서 나온 결과라고 봐. 희박한 결과야 희박한.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이돌 연습생이 엄청 많죠. 그중에 5%인가가 데뷔하는 데나? 한 자릿수만 데뷔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데뷔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또 희박하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정말 어떻게 보면 매우 희박한 확률인 거지. 연예인으로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데뷔하려고 준비한 사람도 엄청 많고 그중에 데뷔하는 사람도 일부인데 그 데뷔한 사람 중에 또 성공한 사람 더 일부고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 너무 올인하지 마. 항상 균형이 필요해요. 항상 합의를 봐라.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 도움될 만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내가 옛날에 일할 때 나도 청원경찰을 했었어. 은행에 보면 이렇게 가스총 이렇게 허리춤에 가스총 차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 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드리고 안내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 그 알바를 했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나는 이게 이 시간에 방송도 하고 글도 좀 더 쓰고 싶고 이런데 내가 여기서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땐 그 일이 너무나 재미없기만 하더라고. 근데 내가 꿈을 꾸기에 필요한 게 뭐지? 컴퓨터 한 대,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 펜과 종이 이걸 사려면 내가 얼마가 필요하지? 한 달에 그래도 150 이상은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 꿈을 꿀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일도 꿈을 위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일이 훨씬 더 재밌더라고. 그나마. 옛날에 나는 이건 방송과는 아무 상관없고 글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하면서 불만만 존나 할 때는 일이 존나 재미없고 하기도 싫더라고. 근데 이게 꿈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 그리고 월급 받으면 그걸로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걸로 또 월세도 내고 하면서 또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이렇게.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환경이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마인드가 후지면 내가 이 삶을 대하는 그리고 내 직업을 대하는 내 꿈을 대하는 태도가 개같으면 인생은 계속 똑같아. 내가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세상이 많이 바뀌어 보여요. 꿈을 꾸는 친구들은 다 조금 이런 거를 잊지 말아라.